지난 한 해 동안 미국 S&P 500이 25% 넘게 오르는 역대급 상승장을 기록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계좌도 그만큼 불어나셨나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투자자의 99%는 남들은 다 돈을 버는 것 같은 시장에서 나 혼자만 손해를 보거나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S&P 500 투자가 무조건 성공한다는 말만 믿고 뛰어든 사람들의 실패 구조를 해부해 보면 딱 세 가지 결정적인 금기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감정에 휘둘려 최악의 타이밍에 매매를 하거나 현재 S&P 500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모르거나 한국인만 겪는 세금 지옥을 간과했기 때문이죠. 미국 달바 연구소가 2025년 3월에 발표한 가장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S&P 500 지수는 정확하게 25.02%나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에 쥐게 된 평균 수익률은 고작 16.54%에 머물렀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동안 여러분의 계좌에서는 통장에는 5,827만 원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벌었을 4만 원이라는 거액이 그저 잘못된 타이밍에 사고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이죠. 달바 보고서는 이 충격적인 결과의 원인으로 투자자들이 2024년 내내 인내하지 못하고 매 분기마다 주식을 팔아치운 점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매도세가 쏟아졌던 3분기 직후에 시장이 보란듯이 대폭등하면서 살 때 팔고 비싸게 다시 사는 최악의 악순환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의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 계좌에 실제로 남은 나만의 수익률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1%의 성공한 투자자들만 지키는 돈을 잃지 않는 법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절대로 시장이 흔들릴 때 무서워서 주식을 팔지 마세요. 이것이 제가 강조드리는 첫 번째 금기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락장에서 자꾸만 손해를 보며 도망치는 이유는 여러분의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투자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에게는 손실회피 편향이라는 강력한 본능이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우리 뇌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행복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무려 2배 이상 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10%에서 20% 정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뇌의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이를 단순한 투자 손실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오인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로는 지금이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걸 알면서도 본능이 뿜어내는 공포와 심리적 고통이 너무 거대해서 결국 가장 낮은 가격에 주식을 던지는 손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 JP 모건이 지난 2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20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며 S&P 500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연평균 9.5%라는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했겠지만 폭락장이 무서워 시장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다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상위 10일만 놓쳤어도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은 5.3%로 반토막이 납니다. 단 열흘의 기회를 놓친 것만으로도 20년 동안 공들인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최고의 날들 중 60%가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최악의 날 직후 딱 2주 안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전 세계를 뒤흔든 AI 열풍 속에서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조정을 받을 때 공포에 질려 팔았던 사람들은 바로 뒤이어 터진 폭등의 결실을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1987년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쳐 2020년 팬데믹까지 인류가 겪은 모든 경제 위기 속에서 S&P 500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결국 전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독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회복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99%는 눈앞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성공하는 1%는 자신의 의지보다 시장의 역사와 시스템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시장을 떠나 있는 비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명심해야 할 금기는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S&P 500이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안전한 지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무작정 돈을 넣는 것입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어느덧 7,000포인트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미국을 대표하는 오버 100개, 우량 기업에 골고루 나눠 담은 아주 안전하고 균형 잡힌 바구니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릅니다. 현재 이 지수의 무려 32%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단 7개의 거대 기업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과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로 구성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으로 범위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그 비중은 무려 35%에서 39%에 육박합니다. 이 기업들이 엄청난 현금 흐름과 AI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바세개 기업에 분산 투자한다고 믿으면서 실제로는 지수의 3분의 1 이상을 특정 빅테크 몇 개에 몰아넣은 기술주 섹터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AI 관련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거나 기술주에 대한 반독점 조치가 시행되어 이 기업들이 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493개 기업이 아무리 장사를 잘하고 수익을 내더라도 지수 전체가 맥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은 항상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이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27%였고 1970년대 시장을 휩쓸었던 리프티 피프티 광풍 때도 비슷한 집중 현상이 나타났지만 결과는 매번 예외 없는 시장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수의 이런 기형적인 집중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춰 전략을 짜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앞으로 5년 안에 큰 돈을 쓸 계획이 있거나 은퇴가 5년에서 10년 남짓 남으신 분들 혹은 시장의 변동성을 도저히 견디기 힘든 분들이라면 S&P 500에 모든 자산을 쏟아붓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수의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채권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을 적절히 섞어서 내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무작정 남들을 따라하는 투자가 아니라 현재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보고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이자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금기는 바로 세금 폭탄을 자초하며 해외 직구 계좌로 무작정 투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서학개미를 자초하시지만 여기에는 한국 투자자들만 빠지게 되는 거대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22%라는 무시무시한 양도소득세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VOU나 SPY 같은 ETF를 직접 사게 되면 연간 매매 차익 중 고작 250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의 22%를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천만 원을 30년 동안 매년 10%의 수익률로 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계좌를 활용했다면 30년 뒤 여러분의 자산은 8억 7,450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22%의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리밸런싱을 했다면 30년 뒤 여러분의 손에 남는 돈은 4억 7,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단지 계좌 하나를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 4억 원이라는 내 피 같은 돈이 사라진 것이고 자산의 크기가 정확히 반토막 난 셈입니다. 나는 매년 안 팔고 30년 뒤에 한 번에 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경우에도 30년 뒤 단 한 번의 매도로 약 1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세금으로 한꺼번에 토해내야 합니다. 복리의 마법이 순식간에 세금의 저주로 바뀌는 비극적인 순간인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60원이라는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난 2025년 12월에는 무려 한 3377원 9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역사적인 고점에 있을 때 달러 자산을 사게 되면 향후 환율이 정상 범위인 1,100원에서 1,200원대로 내려갔을 때 뼈아픈 환차손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가가 기분 좋게 10% 올랐더라도 환율이 똑같이 10% 떨어지면 여러분의 실제 원화 환산 수익률은 0%, 즉 본전인 것입니다. 미국 투자자는 10% 수익을 냈는데 한국 투자자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는 수익률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세금과 환율의 공격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무지막지한 세금 폭탄을 피하고 내 소중한 수익을 온전히 지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만 주어진 치트키이자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인 절세 주머니인 중개형 E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계좌가 왜 마법 같은지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손익 통산이라는 기능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계좌에서 A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벌고 B 주식으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원래는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지만 ISA에서는 실제 순이익인 7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에서 잃은 돈을 확실하게 빼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강력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현재 일반형은 200만 원 그리고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하는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단 1원도 붙지 않는 영원입니다. 심지어 2026년부터는 이 한도가 일반형은 500만 원, 서민형은 1,000만 원으로 지금보다 2배 넘게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그 혜택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초과 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해외 직구이 22% 세금이 아닌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저율 과세되고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굳이 미국 달러를 환전해서 나가지 않아도 이 이세 계좌 안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코덱스 미국 S&P 500TR 혹은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국내 상장 ETF를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품들의 수익률은 미국에서 직접 사는 것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0.001% 이하로 거의 똑같습니다. 결국 똑같은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의지로 세금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런 완벽한 절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ISA가 당이나 중기 자금을 위한 최적의 도구라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은퇴자금 마련의 끝판왕은
바로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이 계좌는 특히 노후 준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해결책이 되어주는데 그 혜택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는 과세 이연 혜택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익이 날 때마다 세금을 떼어가느라 복리 효과가 깎이게 되지만 이 계좌는 세금까지 그대로 재투자되어 굴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불린 자금을 55살 이후에 연금으로 나누어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 22%가 아니라 고작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세금 부담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매년 여러분이 납입하는 금액의 13.2%에서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에 600만 원을 이 계좌에 넣는다면 최대 99만 원을 국가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셈이니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앉아서 확정적인 수익을 내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연금저축펀드 안에서도 ISA와 마찬가지로 타이거, 코덱스, 에이스 같은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은퇴 이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1987년 블랙먼데이,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2020년 팬데믹 쇼크까지 인류가 겪은 모든 비극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S&P 500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1966년부터 1982년까지 16년 동안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기도 했고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독한 침체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99%의 투자자는 눈앞의 공포에 휩쓸려 시장을 떠나지만 성공하는 1%는 시장이 결국 우상향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슈퍼개인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알고 1억 원을 투자한 사람과 모르고 투자한 사람의 30년 후 결과를 비교해 볼까요? 앞서 5천만 원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했듯이 계좌 하나와 투자 원칙 하나만 바꿔도 4억 원의 차이가 났는데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30년 동안 연 10% 수익률로 굴린다면 그 격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무려 8억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진 1%의 투자자는 ISA와 연금저축펀드라는 절세 시스템을 활용해 17억 4,500만 원이라는 압도적인 자산을 거머쥐게 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22%의 세금을 내고 감정에 휘둘려 사고팔기를 반복한 99%의 투자자는 세금과 환차손 그리고 잘못된 매매 타이밍 때문에 9억 5천만 원 수준의 자산에 머물게 됩니다. 똑같은 돈 1억 원을 똑같은 상품에 투자하고도 단지 지식의 차이 하나만으로 은퇴 시점에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인 8억 원을 더 벌거나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는 99%는 공포에 떠난 사람들이고 성공하는 1%는 세 가지 금기를 지키며 시장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떨어질 때 팔고 오른 후 뒤늦게 따라가는 실수, S&P 500의 구조 변화를 모르고 무작정 투자하는 위험, 그리고 해외 직구로 22% 세금 폭탄을 자처하는 비효율만 피한다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는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8억 원짜리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